내가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그 순간 나는 칼을 들고 그들의 목을 베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피를 흘리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가족을 버렸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뚫고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던 빌딩들의 그림자가 내 마음처럼 길고 어두웠다. 나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김지은이었다. 가족이란 단어는 나에게 늘 무거운 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재혼했고 새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이 우리 집을 장악했다. 사촌 오빠의 결혼식은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의 유대를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은아, 꼭 와라. 가족이잖아.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나를 반겼다. 한복을 입은 친척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나는 조용히 자리를 찾았다. 사촌 오빠, 민준 오빠는 항상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고모가 손을 저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자리 없어. 새아버지 쪽 친척들이 많아서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리 없어? 나는 가족인데? 주위의 시선이 느껴졌다.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소외감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 후 나는 점점 그림자가 되었다. 새아버지의 친척들은 나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라고 속삭였다. 학교 행사에 갈 때도 명절에 모일 때도 나는 항상 구석에 있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조차?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는 항상 버림받는 걸까? 어머니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리라. 다음 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카페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돈은 없었지만 의지는 넘쳤다. 은행 대출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카페 오픈 준비 중 옛 추억이 스쳤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간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던 그 느낌. 그걸 재현하고 싶었다. 이름은 지은의 쉼터로 지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만족했다. 자유로웠다. 가족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왜 연락 안 해? 민준 결혼식 이후로 나는 끊었다.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조금씩 알려졌다. SNS에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바빴다. 아침부터 밤까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박준호, 30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는 매일 와서 커피를 마시며 나와 대화를 나눴다. 이 카페 분위기 좋아요. 주인님처럼 따뜻해요. 그의 미소가 나를 흔들었다. 사랑. 그게 가능할까? 가족조차 버린 내가? 준호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데이트를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과거를 듣고도 나를 안아주었다. 너는 강해. 그 가족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가 번창하자 새아버지의 친척들이 나타났다. 고모가 먼저 왔다. 지은아, 사업 잘 되네. 가족끼리 도와야지. 민준이 집 사는데 좀 빌려줄래? 나는 웃었다. 가족. 그날 결혼식에서 자리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세요. 그 후 어머니가 왔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지은아,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늦었어요. 속으로는 아팠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안쓰러웠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카페가 더 커지자 나는 확장을 계획했다. 서울 중심가로 옮기기로 했다. 돈을 모으고 투자자를 찾았다. 준호가 도와주었다. 디자인을 맡아주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우리 결혼할까? 그의 프로포즈에 나는 망설였다. 가족 없이 결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다. 새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암이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지은아, 병원비가 위나는 고민했다. 도와야 할까? 버려야 할까? 병원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새아버지는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새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 때문에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버지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새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에 가까운 짓이었다니. 새아버지는 과거 사업 파트너로 경쟁 때문에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고백. 나는 분노로 떨었다. 왜 이제야? 새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나는 병실을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나는 밤새 고민했다. 용서. 불가능했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고백 녹음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왜 그랬어? 이제 가족이 산산조각 나잖아. 카페 일상은 변했다. 손님들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SNS에 올라온 소문들. 그 카페 주인, 가족 고발했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준호가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준호야,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볼까 봐. 그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수사가 진행되자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다. 새아버지의 친척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압박했다는 사실. 민준 오빠조차 알고 있었다. 결혼식에서 나를 쫓아낸 건 유산 분쟁 때문이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배신의 연속. 나는 카페를 확장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새로운 지점을 열고 직원을 뽑았다. 성공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얼굴, 피로 물든 도로. 나는 울었다. 준호가 곁에 있어 다행이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간단한 식으로, 가족 없이.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용서해. 새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어. 나는 흔들렸다. 용서란 게 가능할까? 병원에 가보니 새아버지는 쇠약해졌다. 내 아버지 미안해. 내가 성공한 걸 봐서 다행이야.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병원비는 도와줄게. 그 후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깨졌다. 민준 오빠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고모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카페는 번창했다. 준호와의 결혼식 날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행복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비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카페 체인을 꿈꾸며 투자자를 만났다. 성공의 문턱에서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지은아, 집에 와. 혼자야. 나는 망설였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어머니의 방문 후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 가. 그곳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준호가 말했다. 내가 원하면 가봐. 하지만 상처받지 마. 나는 주말에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새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집 안은 어수선했다. 어머니가 혼자 청소하고 있었다. 지은아, 앉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아버지 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압박받고 침묵했던.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추억, 아버지의 웃음.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매주 카페에 초대하고 함께 산책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은 여전했다. 민준 오빠가 연락 왔다. 지은아, 유산 문제로 나는 끊었다. 용서는 어머니만. 카페 사업은 성장했다. 세 번째 지점을 열고 브랜딩을 강화했다. 준호의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가 화제였다. 우리는 신혼생활을 즐겼다. 여행을 가고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가질까? 준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을 다시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위기가 왔다. 경쟁 카페가 나타나 가격 경쟁을 시작했다. 매출이 떨어졌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준호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어머니가 도왔다. 지은아, 내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마.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마케팅을 바꾸고 새로운 메뉴를 도입했다. 손님들이 돌아왔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길었다. 고모가 카페에 왔다. 지은아, 용서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에 나는 동요했다. 왜 이제야? 고모는 고백했다. 새아버지의 압박 때문이었어.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의 무게가 느껴졌다. 준호와 상의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질 거야. 나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어머니 집에서. 민준 오빠와 고모가 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상처, 배신. 눈물이 흘렀다. 다시 시작할까? 어머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심일까? 나는 의심했다. 카페가 더 성공하자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늘었다. 지은아, 돈 좀. 나는 거절했다.
가족은 혈연이지만 신뢰가 없으면 끝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커피 빈 판매. 준호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성공 가능성이 보였다. 삶이 안정되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따뜻해졌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추억을 나눴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민준 오빠의 이혼.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는 카페로 왔다. 지은아, 도와줘. 그의 절박한 눈빛에 나는 망설였다. 가족의 끈이 다시 당겨졌다. 민준 오빠를 도왔다. 변호사를 소개하고 위로했다. 오빠, 강해져. 그는 울었다. 결혼식 때 미안해. 내가 상처받았을 텐데 그 말에 과거가 용서되는 듯 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오빠는 카페에서 일손을 도왔다. 그의 마케팅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었다. 가족이 조금씩 모였다. 명절에 함께했다. 어색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배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사업은 번창했다. 네 번째 지점 오픈. 미디어 인터뷰가 왔다. 성공 비결은 나는 대답했다. 가족의 배신을 딛고 일어선 거요. 기사가 나가자 반향이 컸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카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준호와 나는 아이를 가졌다. 임신 소식에 모두 기뻐했다. 할머니가 될게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유산 분쟁. 새아버지의 재산이 문제되었다. 친척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다. 지은이 다 가져간다. 터무니없는 소문.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법정에서 대면했다. 고모의 증언이 충격적이었다. 지은이는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과거가 되풀이되는 기분.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없어요. 소송은 길어졌다. 스트레스로 유산 위험이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 준호가 곁을 지켰다. 아기 지켜 어머니가 왔다. 미안해, 지은아.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소송은 합의로 끝났다. 나는 유산을 포기했다. 필요 없어요. 자유를 선택했다. 가족은 다시 흩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남았다. 아이 출산 후 삶이 변했다. 딸, 수아. 그녀를 아는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다.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준호와 함께 키우며 행복을 느꼈다.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전국의 지점. 성공의 정점이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선택이야. 혈연이 아니야. 과거를 돌아보니 그 결혼식 날이 전환점이었다.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수아가 자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어머니는 할머니로서 수아를 사랑했다. 민준 오빠는 삼촌이 되어 장난감을 사왔다. 우리는 작은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은 멀어졌다. 그게 나았다. 사업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다. 일본의 지점 오픈. 준호가 해외 출장을 다녔다. 보고 싶어. 그의 전화에 웃었다. 사랑이 깊어졌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치매 초기. 충격이었다. 엄마, 나 알아.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에 가슴이 아팠다. 간병을 시작했다. 카페 일과 병행하며 피곤했다.
준호가 도왔다. 함께해. 어머니의 기억 속 아버지가 살아났다. 내 아빠처럼 강해 그녀의 말에 울었다. 과거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민준 오빠가 도왔다. 지은아, 내가 돌볼게. 우리는 번갈아 병원을 갔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사업 위기가 왔다. 코로나로 매출 하락. 직원 해고를 고민했다. 포기하지 마. 준호의 격려에 버텼다. 온라인 판매로 전환. 성공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말 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울었다. 엄마, 사랑해. 상실감이 컸다. 하지만 수아가 위로가 되었다. 엄마, 울지 마. 아이의 미소에 힘을 얻었다. 삶을 재정비했다. 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저소득층 지원. 의미를 찾았다. 민준 오빠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결혼식 날 후회해 그의 고백에 용서했다. 지나간 일이야. 새로운 시작. 준호와 두 번째 아이 계획. 행복이 가까웠다. 수아가 학교에 가며 삶이 안정되었다. 카페는 안정적 수익. 준호와 여행을 다녔다. 우리 행복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친척들이 다시 나타났다. 고모의 전화. 지은아, 도와줘. 빚이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결해 그들의 배신을 잊지 않았다. 민준 오빠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재혼.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지은아, 와줘. 나는 갔다. 이번엔 자리가 있었다. 웃었다. 축하해, 오빠. 가족의 정의가 변했다. 혈연이 아닌 선택된 사람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용서해. 눈물이 났다. 사업은 피크를 찍었다. 책 출간. 배신에서 성공까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공감했다. 준호와 수아, 그리고 태어날 아이, 완벽한 가족. 그 결혼식 날의 상처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가족은 끝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의미 있는 결말. 삶은 계속된다.